제가 찍어드리는 거죠. 전 세계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방법도 한결같았습니다. 평화 전략 뒤에 숨어서 계략을 짜는 지도자. 그 이중성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때로는 통일과 경제 협력을, 때로는 무력 중단을 약속했지만 김씨 일가의 집요하고도 일관된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다름 아닌 핵개발. YTN이 입수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극비 문서를 통해 두 얼굴의 퍼즐을 맞춰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수년에 걸쳐 진행된 육자회담. 북한의 핵 폐기를 목적으로 출발한 회담의 최대 성과를 기억하시나요? 이 공동성명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육자회담의 하이라이트는 4차례 회담 끝에 성사된 9.19 공동성명이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육자회담이야말로 평화냐 위기냐의 갈림길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역량으로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를 결단하고 이것을 회담의 타결로까지 이끌어낸 역사적 쾌거이다. 한국 외교의 승리다. 육자회담은 하되 참가국들을 이용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주문. 4차 육자회담 직전 김정일의 친필 지시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부터 한 달 뒤 역시 김정일의 친필이 담긴 또 다른 극비 문건 추정 지시문을 보면 우리가 회담에서 남들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한다면 미국과 열강들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고 맙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을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만 급급한 그런 외교적인 실책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속내를 감추면 그만이었죠. 오늘의 육자회담 재개는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통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에선 웃으며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문서로 합의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북한은 또다시 본색을 드러냅니다. 역시 김정일 친필 서한으로 추정되는 문건입니다. 유사시 한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견제하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과 미 태평양 함대를 일격에 소멸할 수 있도록 원만히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강력하고 새로운 탄두들을 더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3월 28일 지시예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이 김씨 가문의 1인 독재 체제 안정화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방어적 차원에서만 있다면 태평양상에 있는 미 함대까지 공격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 있는 미 군사기지까지 동시에 타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조선은 문제도 되지 않는데요. 방어적 차원인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북한이 방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을 타격하라고 준비시켰던 김정일. 그로부터 약 1년 반 뒤 문건에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도 실려 있습니다. 역시나 육자회담 기간 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대지 미사일과 다목적 잠수정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했다는 얘긴데요. 북한이 볼 때는 재래식 무기 쪽에서는 현격하게 남한보다 뒤처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서 군사적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2021년도 1월 달에 제8차 당대회에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5개년 발전 계획 이걸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대개 미사일 부분입니다. 이처럼 가면 속 북한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문건들. 제작진은 취재에 앞서 어렵게 입수한 해당 문건들의 신빙성부터 파악해봤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은 문건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신뢰성이 갑니다.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별도로 또 상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문장을 여러 개 보면 뭐 북한에서 만드는 소리라는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또 내용을 봐더라도 이제 김정은이나 이제 김정일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면을 볼 때는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입장, 류출, 물론 이게 다 조작하려면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쉽게 쓰이는 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표현도 색다른 표현들이 북한만에 쓰는 고유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거의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랐어요. 막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진짜 거의 친구들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거 가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이 자료를 보면 이걸 이렇게 가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에서는 그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러시아라고 안 하고. 러시아 학자들 진짜 특별히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잘 돌봐주라고 제가 있을 때부터 거기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북한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바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문건. 그중 하나는 러시아 과학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전 소련 과학자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구 성과에 지장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돌려 가족들까지도 철저히 책임적으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2004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북핵 개발에 구소련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김정일은 그들을 무척이나 살뜰히 챙겼다는 것이죠. 구소련이 무너질 때 구소련 핵미사일 관련된 과학기술자들을 포섭해서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과학자들이 무기 개발에 성공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보입니다. 급기야 전폭적인 지지를 보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 처음에는 이제 $3,000 정도를 주고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 5년 때는 레벨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10,000 줬다, 미화로 $10,000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김정일 극비 지시문 추정 문건에서 전혀 다른 기류가 포착됩니다. 다름 아닌 구소련 과학자들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였는데요. 국방연구소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 과학자들도 사실은 북한에서 많이 대우를 해주고 있지만은 너무 생활이 딱 한정적이고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장기간이고 업무를 수행 안 하고 자기 임대 기간만 끝나면 빨리 좀 교체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후 사정이야 어쨌든 구소련의 일부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개발 키즈로 활동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북러의 이 같은 혈맹은 최근까지도 이어져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엄중한 상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점을 좀 더 과거로 돌려봅니다. 1998년 특수교육기관 책임자들에게 학생들을 빨리 가르치라고 재촉하는데 그 대상이 눈길을 끕니다. 중국 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빨리 끝내고 태천 군관학교에 보내어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 당시 98년 우리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직후에 대만에서 북한에 굉장히 접근했고 북한에서도 대만의 사람이 여러 차례 갔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정도 대화를 했어요. 90년대 전후로 해서 북한이나 타이완이나 다 외교적인 어떤 고립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양쪽의 교류가 물밑에서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평양기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타이완 학생들을 태천군관학교로 빠르게 보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안보교육 관련된 유학생들을 다시 군사작전 교육을 할 수 있는 태천군관학교에 게릴라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부시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타국 학생들에게 실전 게릴라 교육까지 시켰던 북한. 이런 식의 은밀한 국가 간 거래는 타이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도 비슷한 접촉이 있었던 건데요. 그냥 피부 색깔이 다른 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와? 그러니까 그럼요, 오죠. 왜 안 오냐. 이 포병 기술은 다 배워가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서 교육생들을 양성하고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들만의 밀월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지속돼 왔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중국과 미국에겐 극비에 붙이려 했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문건을 볼까요? 타이완에 나가 있는 공작원들은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놈들 골탕 먹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중국이 이 사실을 알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못지않게 북한이 중국도 경계에 왔음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지난날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손을 잡으며 친구 하나쯤 희생시키는 것은 무방하게 여깁니다. 우호적 관계 같았던 중국을 향해서도 조금만 수가 뒤틀리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평화시효는 김정은 시대로 넘어와 훨씬 더 고도화 중입니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진영을 넘나들면서 말이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전격적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듬해 목함 지뢰도발 사건으로 남북 상황을 급냉각시키고는 갑자기 또 태도를 바꾸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죠. 이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며 냉온탕을 반복하더니 이윽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조선의 첫 수석한 시험 완전 성공. 손바닥 뒤집듯 가벼운 태도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던 북한은 결국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핵개발 연구기지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는지도 속속 밝혀졌는데요. 북한의 핵 연구기지는 공식적으로는 영변이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변 핵 연구기지 안에 영변 물리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을 대부분 여기서 뽑고, 공식적으로는 군수공업부 직속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당 직속으로 130일 지도국이고,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216 연구소인데, 216 연구소. 사실상 핵개발 컨트롤 타워나 다름없는 조직에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자신들의 핵개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4차 핵실험이 자행된 지 약 2달 후 쓰여진 담화문을 볼까요? 주목할 건 문건의 출판 시점인데요. 실제 작성 시기와 1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정치적 격변기를 관통할 때였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시점, 김정은은 어떤 속셈을 갖고 있었을까요? 대북 제재를 배격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세에 무자비하게 대응하라는 주문. 나아가 혁명 사상인 자강력 제일주의를 영원히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돈을 쓰느라 인민은 물론 어린이들에겐 사탕도 먹이지 못했다며 민심을 달래는 듯한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무기 개발에 자원을 쏟아붓는 사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걸 김정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마음 설렘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들이 쏟아지고 평화 무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8년 그해 5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는 과감한 결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폭파할 때 입구도 폭파되고 다시 한번 분출하면서 안에서부터 분출이 확 나왔댔죠. 그러니까 안악에서부터 분출이 있었다, 폭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입구만 폭파했으면 그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그에 앞서선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여동생인 김여정이 방한하며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돌이켜보면 김여정의 방한 하루 전 북한에선 건군절 7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고 바로 이날 김정은은 핵개발 관련 핵심 기관들에게 담화문을 보냈습니다. 김정은의 실제 속내가 잘 담겨있는 담화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하여 동무들은 적들의 거칠애식 평화 전략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열매인 줄 알았던 핵실험장 폐기. 사실은 계획된 평화쇼의 조각에 불과했던 거죠. 북한은 이미 남북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고 그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6월 8일 날 북한은 핵 폐기장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면밀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엔 핵을 쥔 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2018년의 김정은. 완벽한 가면 속 얼굴이었음을 그의 담화문이 증명합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들 또한 김정은의 평화 위장술 뒤에서 차근차근 진행돼 왔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해군 사령부에게 보낸 한 담화문에 해적 함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부터 북한은 수중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는 등 SLBM 발사 시험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북한은 2019년도에 북극성 3명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김정은이가 지시했느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북한이 준비해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2015년도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책임 일꾼들한테 한 담화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2000톤급 잠수함에 신행 미사일을 설치하는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해라. 그리고 이제 사실상 4년 있다가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이어 또 다른 문건에선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4,000톤 이상급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하는데요.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잠수함에다가 핵 추진 기관을 이렇게 넣는 것은 전 세계에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몇 나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거 한순간에 이렇게 핵 추진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려고 하면은 아마 러시아의 기술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행도를 파병을 했는데 반대급부로 받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수중 공격을 위해 고성능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북한. 모든 건 김정은의 핵 로드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인데요. 최근 국제적 논란을 불러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핵 로드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육자회담 앞뒤로 전 세계를 기만해왔던 김정일. 1982년 2월부터 시작된 소위 내가 보기엔 그 핵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가장무도회죠. 가장무도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3대를 거듭해오며
더 고도화된 전략으로 무기 개발에 골몰해온 북한 정권. 그들의 폭주를 누군가는 멈출 수 없었을까요? 정권을 막론하고 왜 매번 북핵 대응은 빈손에 그쳐야 했을까요? 정부의 특성상 구미에 맞는 정보를 취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진보 정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조금 부정적인 측면의 정보는 조금 가급적 싫어했고, 어떤 이제 보수 정부는 또 그것을 선호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은 북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20, 30년 동안 그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봐야죠. 북한은 이제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대남 관계를 관리하고 대미 관계를 관리하고 대국제 사회를 관리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북한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이 다르고 또 정부의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정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한 번은 진보 정부가, 한 번은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되다 보니까 대북 정책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지는 지점을 북한이 이용하는 것이죠. 평화라는 카드를 절대 놓지 않은 채 추악하고도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핵무장을 지속해온 김씨 일가. 그 사이 그들의 핵 개발은 몇 번이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평화쇼. 우리의 북핵 대응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